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서글퍼서 외면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떤 고요한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다. 무관심이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그 말엔 분노도 원망도 없다. 그저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나온다. 예전엔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심지어 욕을 한다고 해도 그건 적어도 관심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을 더 알게 되면서 깨달았다. 정작 무서운 건 미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즉 무관심이라는 것을. 어떤 날은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느낌이 든다. 내 의견에 반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다. 그냥 지나쳐간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럴 때 문득 깨닫는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최소한 나는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르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파장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불안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방법으로든 나쁜 방법으로든 타인의 관심을 얻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허공에 흩어져 버릴 때 우리는 존재의 무게를 잃어버린다. 오늘부터는 이 무관심이라는 감정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이건 약한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사람들의 조용하고 단단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그 진실 하나를 안고 한 걸음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조금은 아프게 하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으면서. 무관심이 가장 아픈 순간은 언제일까? 아마도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내가 웃는데 아무도 함께 웃지 않을 때, 내가 슬픈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일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비난은 적어도 명확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다. 좋든 싫든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였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르다. 무관심은 나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않는 상태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투명함을 경험했을까? 회의실에서 내가 낸 의견이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쳐갈 때도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내 말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도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그 모든 순간은 작은 상처가 되어 마음 어딘가에 쌓인다. 무관심의 가장 잔인한 점은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더 아프다. 의도적인 무시라면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진짜 무관심은 나를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목소리를 잃어간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체념, 그리고 결국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 그 침묵은 처음엔 자기 보호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으로 변해간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관심 없으면 욕이라도 먹어봐. 하지만 정작 무관심을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 욕은 적어도 감정이 담긴 반응이지만 무관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욕을 먹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불러일으켰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관심은 내가 아무것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숨어버리거나. 둘 다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무관심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인 셈이다. 무관심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생각도 감정도 존재도.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 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지, 내 말이 정말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무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의 관심 부족이 곧 내 존재의 무의미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관심의 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다. 무관심은 단순히 신경 쓰지 않음을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텅 빈 공간,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허한 공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던져 넣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공간 말이다. 이 공허함은 미움이나 분노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다. 미움은 적어도 뜨겁다. 그 안에는 에너지가 있고 무언가를 향한 방향성이 있다. 하지만 무관심이 만드는 공허함은 차갑고 정적이다. 마치 우주의 진공 상태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는 이런 공허함을 일상에서 수없이 경험한다. SNS에 올린 글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을 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없어도 모든 일이 똑같이 돌아갈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작은 공허함과 마주한다. 이 공허함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처음엔 작은 빈 공간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이 나를 정의하기 시작한다. 나는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관심의 부재는 또한 우리의 자아를 흐릿하게 만든다. 타인의 시선과 반응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 거울이 흐리거나 아예 없다면 우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무관심이 만드는 공허함은 시간 감각마저 왜곡시킨다. 아무도 내 시간에 관심이 없을 때 내 하루는 의미를 잃는다. 무엇을 해도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적으로 관심을 갈구하게 된다.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갈망은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완전히 숨어버리거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공허함은 반드시 채워져야 할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그 공허함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의 관심으로 그 공간을 천천히 채워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무관심의 공허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관심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진정한 관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심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관심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갖는 관심이라는 것을. 이런 깨달음이 오면 공허함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경험이 되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무관심의 공허함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 아니, 어쩌면 그 공허함 때문에 더 명확하게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관심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표현해도 반응이 없다면 굳이 말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일시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은 점점 습관이 되고 결국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침묵은 평범한 조용함과는 다르다. 선택적 침묵과도 다르다. 이것은 포기에서 비롯된 침묵이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라는 체념이 만든 침묵이다. 그리고 이런 침묵 속에서는 외로움이 빠르게 자라난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무관심을 받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특히 더 깊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해받지 못함에서 오는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외로움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처음엔 단순한 서운함으로 시작된다. 왜 내 말에는 관심이 없을까? 하는 의문. 그 다음엔 분노가 온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하는 화. 하지만 그 분노마저 반응을 얻지 못하면 결국 포기로 이어진다. 그래, 말하지 말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내면으로 들어간다.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면서 모든 대화는 자신과의 대화가 된다. 그리고 그 대화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맴돈다. 침묵은 또한 관계의 질을 변화시킨다.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표면적이 된다. 깊이 있는 대화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인사말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기 어렵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관심으로 인한 침묵 속에서 자라난 외로움은 자기 확신마저 앗아간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해왔던 우리에게 그 반응이 사라지면 자아의 윤곽이 흐려진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라는 혼란이 온다. 하지만 이 침묵과 외로움이 항상 파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는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왜곡된 목소리가 아닌 진정한 내 목소리를 말이다. 침묵 속에서 자라난 외로움은 결국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계속 그 침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때 무관심의 독은 조금씩 중화되기 시작한다. 외로움은 아프다. 특히 무관심에서 비롯된 외로움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대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면을 탐구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침묵은 더 이상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성찰의 공간이 된다. 무관심을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그 갈망은 처음엔 건강한 욕구처럼 보인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갈망이 점점 커지면서 때로는 우리를 함정으로 이끌기도 한다.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한다. 좋은 방법으로든 나쁜 방법으로든 과장된 이야기를 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거나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행동의 뒤에는 절망적인 외침이 있다. 나 여기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관심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주목일 뿐이고 그마저도 금방 사라진다. 그리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남는다. 관심에 대한 갈망이 만드는 또 다른 함정은 관심의 질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진심 어린 관심과 단순한 호기심, 사랑에서 비롯된 관심과 가십거리로서의 관심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때로는 나쁜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한다.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다. 관심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100명의 사람이 나에게 무심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한 명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려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하지만 무관심에 지친 우리는 이런 구분을 잊어버린다.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를 승인 중독으로 이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자존감이 좌우된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 하늘을 날 듯 기쁘지만 반응이 없거나 나쁘면 깊은 우울에 빠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안정된 자아를 유지하기 어렵다. 더 나쁜 것은 이런 갈망이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진정한 소통이나 교감보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게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쓴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표면적이 되고 진정한 연결은 더욱 멀어진다. 관심에 대한 갈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든 함정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관심에 대한 갈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그 갈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그 마음을 건강한 방식으로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관심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에서 나온다.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때, 진심을 담아 소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관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심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관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도록 학습되어 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의 시선, 교사의 평가,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왔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무시당하면 위축된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는 습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는 명확하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자존감을 여기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런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인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불안이 따른다. 내가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불안일 뿐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타인의 시선에 덜 의존하게 되면 관계의 질이 오히려 좋아진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진정성은 진짜 관심과 연결을 이끌어낸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먼저는 자기 대화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대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를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요동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멈추려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타인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두는 것이다.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나? 내가 성장할 수 있었나?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나? 그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타인의 시선에 덜 의존하게 되면 무관심의 고통도 줄어든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무관심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다. 관심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관심 부족에 상처받고 있을 때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진정한 관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주목하는 것을 넘어선다. 상대방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 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다. 우리가 무관심에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관심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그런 계산적인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순순히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선 내 마음의 초점이 바뀐다. 나를 봐달라는 갈망에서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라는 호기심으로 바뀐다. 이런 변화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풍성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관심을 줄 때는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 상대방이 당장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 관심을 주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든다. 진정한 관심을 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작은 변화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진정한 관심이 된다. 하지만 관심을 주는 것도 균형이 중요하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라는 뜻은 아니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의존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심을 주다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산된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과정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점이다.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관심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순환하는 에너지인 셈이다. 물론 관심을 줄 때도 상처받을 수 있다. 내가 베푼 관심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배움의 기회가 된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관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관심을 주는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진정한 관심을 주는 것은 결국 자기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무관심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베품으로써 치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무관심의 바다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는 것.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내가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무관심 속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관심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자기 확신이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내 생각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더욱 단단히 자신을 붙잡아야 한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자기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 마음 나는 알고 있어와 같은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다.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내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닌 나만의 가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나? 내가 성장할 수 있었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나? 그 같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작은 성취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낸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어려운 하루를 버텨낸 것,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것,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경계 설정도 중요하다. 무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마음을 열어둘 필요는 없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 에너지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건전한 형태다. 자신을 지키는 과정에서는 때로 고독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독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무관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무관심의 힘은 크게 약해진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은 무관심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믿음이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바깥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내 안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그 나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무관심이라는 시대의 병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의 아픔에서 출발했습니다. 비난보다 무서운 무관심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 말이죠. 그 상처와 함께 앉아서 외면하지 않고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이 어떻게 존재감을 지우는지, 어떤 공허함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외로움이 자라나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관심에 대한 갈망이 때로 어떤 함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도 함께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은 결론이 아닙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아픕니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절망감, 그리고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은 진짜이고 타당하며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관심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도 결국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나는 관심밖에 존재일 수 있지만 내 관점에서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내가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관점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상대적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관심이 없어도 내가 내 삶에 관심을 갖는 태도. 이것이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관심을 받을 때 움츠러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관심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무관심의 악순환을 끊는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무관심은 분명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인 관심이 아닌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관심 속에서 외로워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진짜이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관심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관심을 받았지만 내일은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갖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작은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